오늘은 영과의 코더 유니티 2차시입니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하고 끝냈었죠. 지난번 숙제는 플레이어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각각 조종할 수 있게 하라였습니다. 일을 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고 오늘 부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되어 있는 이 부분을 Duplicate라는 버튼을 눌러서 복제를 떠주고요. 플레이어 2번이라고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에도 가셔서 C# 스크립트를 하나 더 만드시고 테스트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부분에 테스트2를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되면 테스트1이랑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1을 우클릭해서 리무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2를 열어주시고요. 테스트의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그 후 이 키들을 업 에로우, 다운 에로우, 레프트 에로우, 라이트 에로우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한 후 유니티 창에 되돌아가서 가끔 이런 버그가 생길 때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무한 로딩이 걸리니 작업 관리자를 열어서 바로 강제 종료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유니티 허브를 켜서 다시 들어가 주시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지난번 게 저장이 안 됐네요. 하나를 더 해주고 스크립트에서 추가를 한 뒤 하나는 리무브 그리고 2 이렇게 하신 후 두 개를 잘 비교하기 위해서 0.5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2도 마찬가지로 줄여주고요. 역시 분리를 위해서 옆으로 잠깐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WASD로 이동 가능한 친구들이 있고요. 방향키로 이동 가능한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수치들을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를 바꿔주시고 저장하시고 또 이쪽에서도 값을 없애고 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컴파일링이 되고 그러면 컴파일링이 되고 실행을 해보면 방향키로 움직이는 것 WASD로 움직이는 것 이렇게 두 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부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개의 게임 오브젝트가 모여서 작동을 하는 구역을 씬, 즉 장면이라고 해서 여기에 따로 몰아놨었는데요. 이 장면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또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붙을 수도 있죠. 이때 장면과 장면 사이에서 이동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코드를 통해서 이동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파일의 빌드 세팅에 여기 씬 인 빌드 부분에 add open 씬을 넣어서 자신이 열고 있는 씬을 빌드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장면으로도 이동이 불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올라오는 이 C는 앱이 처음 실행됐을 때 혹은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됐을 때 처음 등장하는 씬으로 이것도 배치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장면 이동하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부분에서 저는 스페이스를 누르면 다른 씬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 부분에 스페이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열어 조건문을 만들어 주시고 이 위에서 using unity engine sim management 이거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역시 세미콜론을 붙이시고 여기서 씬 매니저 점 노드 씬 그 후에 여기로 쌍따옴표를 넣어주신 후 이 사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장면의 이름을 넣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아까 간단히 new 씬으로 했었는데요. 이거를 이름을 바꿔서 1번 씬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코드에서 이 부분에 1을 넣게 되면 1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아까 말했듯 장면 이동을 하기 위해선 빌드 세팅에 요 씬이 추가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씬으로 이동해 주신 다음 add open 씬을 눌러 주시고 테스트로 돌아와서 실행을 한 후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1번 씬의 바탕은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럼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파란색이 나오면 되겠죠. 파란색으로 바뀌고 이 부분도 1이 되면서 장면이 전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장면을 만들어 놓고 그 장면 각각에 대해서 코드를 만든 후 서로의 전환을 만들어 주실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 변수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전역 변수는 모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변수를 의미하고 어떤 함수에서나 값을 변경하게 되면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값이 변한 상태로 오게 되는 그런 변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수 바깥에 있지 않고 함수 내부에 있는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는 그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로 그 함수 내에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변수가 다른 함수에 있으면 그 또한 각각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변수명이 같을 경우에 컴파일 에러를 일으키게 되겠죠. 다음은 조건문 중의 하나인 스위치문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여러 개 써서 각각을 비교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스위치문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들을 한 번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 a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각 1이면 1을 출력하고 2면 2를 출력하는 등 각각에 대해서 작동을 해야 할 경우 스위치 문을 열어주신 후 소괄호 속에 그 기준이 되는 변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변수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고 중괄호를 열어주신 후 케이스 그리고 이 a와 비교할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1일 때 debug.log 1
그리고 브레이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는 A가 1일 경우란 뜻이고 그 뒤에 A가 1일 경우의 코드가 들어가게 되며 이 브레이크는 그 코드의 끝을 의미합니다. 이후 케이스를 추가하여서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값을 지정해 주거나 코드를 추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라는 부분으로 위의 케이스 중에 어떠한 부분에도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에 실행하는 코드를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이 역시 코드를 넣어주시고 브레이크를 넣어주시면 이게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스위치문을 배워봤는데요. 이와 비슷한 for each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each문은 반복문의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이 있을 때 for each를 작성하시고 소괄호를 열고 이 배열의 자료형에 맞는 그 똑같은 자료형을 넣어주신 후 하나의 변수를 만드시고 in array in을 넣어주시고 그 뒤에 배열명을 넣어주시면 for each 문이 완성된 겁니다. 이 for each 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로그를 통해서 A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를 했으니 콘솔 창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1, 2, 3, 4, 5가 계속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 2, 3, 4, 5를 각각 출력하는 코드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A 부분에 요 위의 값들이 한 번씩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네, for each문은 이 변수에 배열의 모든 값을 한 번씩 넣어주는 그런 반복문입니다. 이렇게 for each문도 배워봤는데요. 그럼 이제 코딩 외적인 유니티 내부에서 맵을 구성하고 플레이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오셔서요. 간단하게 코드를 통해 예를 들겠습니다. add component physics 2D 여기서 rigid body 2D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가 하나 추가됩니다. 이것은 중력 엔진입니다. 말 그대로 이 게임 오브젝트에 중력을 부여하게 되죠. 우리는 이 오브젝트에 질량도 넣어줄 수 있고 중력의 크기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특정 값에 대해서만 리지드 바디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무중력 상태를 구현하는 방법은 다이나믹에서 그래비티 스케일을 0으로 바꾸시거나 바디 타입을 키네틱으로 바꿔주시면 중력에 영향이 없는 무중력 상태가 되게 됩니다. 다이나믹으로 두고요. add component 그리고 위에 검색창에다가 COLL 해서 콜라이더를 찾아주세요. 박스 콜라이더 트리를 찾아주시고요. 이러면 여기 씬 창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게임 오브젝트에 대해서 충돌이나 중력을 관정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스 콜라이더를 요 친구에도 추가를 시켜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콜라이더는 리지드 바디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필요 없을 경우 키네틱으로 해두더라도 리지드 바디를 넣어두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둘 다 콜라이더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선 콜라이더끼리 부딪혔을 때 충돌을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중력을 코드로 제어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다시 이 창으로 돌아오셔서 전역 변수로 리지드 바디 2D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rbed라고 저는 변수명을 할 거고요. rbed는 스타트에서 get gameObject get component rigidbody 2D 소괄하려고 세미콜론으로 끝을 맺어주시면 지금 이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게임 오브젝트의 리지드바디 2D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RB2D를 통해서 점을 눌러보시면 많은 것을 바꾸거나 또는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보셨던 그래비티 스케일, 즉 중력의 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치고 탭을 눌러보시면 그래비티 스케일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일반적으로 선언을 하거나 대입을 하는 것처럼 는을 놓고 플로트형이니 소수점으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수점이 아니더라도 꼭 뒤에 F는 붙여주셔야 작동을 합니다. F는 이 앞에 있는 숫자가 플롯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3이나 100, 1000, 110 이런 값들도 전부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물론 소수점도 포함해서요. 이렇게 해서 RB2D 즉 리지드바디의 값들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스타트에서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업데이트 내부에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RB2D로 가져오시고 점을 눌러주신 후 여러가지를 역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중력이 적용됐으니 아래로 떨어지는 게 정상일 겁니다. 네,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그럼 중력이 제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또한 옆에 있는 코더 2 같은 경우엔 똑같이 리지드 바디를 넣었지만 아까 키네마틱 설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력이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력을 알아보았고 중력을 제어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콜라이더끼리 충돌했을 때 그 이벤트를 감지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이더끼리 충돌을 했을 때 확인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는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 이름 밑에 존재하며 여기서 하나를 골라서 쓰든가 add 태그를 눌러서 플러스를 누르고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넣어서 태그를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다시 탭으로 돌아오셔서 태그에서 코더를 설정해 주시면 이 코더 오브젝트는 코더 태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코더2도 마찬가지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더를 움직이는 상태에서 코더2를 충돌했는지 감지하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떨어지지 않도록 키네마틱 설정을 해주시고요. 코더 입장에선 코더2가 오는 것이겠죠. 그러면 코더2 태그를 감지하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서 함수를 하나 추가해 줘야 합니다. 밑에 내려가셔서 on 트리거 엔터 2D 이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를 클릭해서 탭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함수가 생성이 되는데요. on 트리거 엔터 2D, on 트리거 exit 2D, on 트리거 stay 2D가 있습니다.
엔터는 닿은 그 순간, 스테이는 닫고 있는 순간, 그리고 엑시트는 닫고 있는 게 해제되었을 때를 각각 감지하게 됩니다. 이때 콜리전의 태그가 네, 이때 콜리전의 태그가 코더 2였다면 여기서 코더 2는 여기에 있는 코더 2랑 같습니다. 코더 2라면 코더가 코더 2랑 충돌한 것이 되겠죠. 디버그 코더 2에 충돌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유니티로 돌아가서 플레이를 해주신 후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은 코더 2에 충돌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콘솔에 뜨게 됩니다. 근데 제가 딱 2번 됐기 때문에 2번 올라왔고 방금 한 번 더 해서 3번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엔터를 했기 때문에 다음 그 순간에 한 번만 호출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코더와 코더 2의 박스 콜라이더의 이스 트리거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함수로 불러와지지가 않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비교를 하는 법도 있었지만 collision.compare 태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에다가 문자열을 넣고 똑같이 코드를 넣어도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조건식을 통해서 비교해 준 것보다는 함수를 통해서 비교해 준 방금의 방식이 렉을 덜 유발하고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입을 하는 것보다는 compare 태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 콜리션 변수가 너무 길다면 뒷부분 자르고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것은 함수 인자이지만 변수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충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WASD 키와 방향키를 통해서 이 둘이 자유롭게 움직이되 둘이 충돌했을 때는 장면 이동을 통해 1번 신호로 넘어가는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